우타는 샹크스의 딸입니다. 물론 친딸은 아니며 샹크스가 입양한 양자식입니다. 샹크스는 과거 어느 해적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그 해적단의 보물과 식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해적단에 승선하여 보물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보물상자를 열었는데 그곳에 우타가 있었고 샹크스는 이를 못본 채 할 수 없기에 결국 우타를 걷어들였고 자신이 입양해버립니다. 참고로 과거 로저 역시 록스 해적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보물상자를 열었다가 우연히 샹크스와 버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샹크스와 버기를 자신의 해적단 견습선원으로 임명한 뒤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마도 샹크스 역시 로저에게 도움을 받았기에 우타를 자신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타는 샹크스에게 거둬진 이후 샹크스를 진심으로 따랐으며 샹크스를 친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우타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고 자신들과 계속하여 항해를 하게 되면 가수는커녕 제대로 노래를 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우타를 엘레지아에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타는 과거에는 샹크스를 진심으로 존경했으나 현재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샹크스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적은 의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해적 자체를 혐오하고 있기도 합니다. 키드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엘바프로 향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숙적 빨간머리 해적단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키드와 샹크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배가 해안 가까이 온 것을 보며 사나 해적단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두목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이봐 30억의 목이라고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얕보지마. 하지만 그 녀석들 와노쿠니의 부상은 이미 괜찮은 건가? 라고 말했고 야섭은 멀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정보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10초 만에 전멸시켜주지 라고 말한 이후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사나해적단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샹크스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가 도를 넘으며 자신의 사나해적단을 몰살시키자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키드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컵 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카무사리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며 폐왕색을 휘감는 것보다 상위 단계로 추정되는 폐왕색을 방출하여 공격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키드를 보호하기 위해 옆에 있던 킬러마저 원컵 내버렸고 사실상 키드 해적단은 샹크스의 카무사리 단 한 방만에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리와 브로기가 키드의 선박을 개박살내버렸고 순식간에 키드 해적단 전원은 바다에 빠져버리며 멸망합니다. 거프의 대표적인 이명은 해군 영웅이지만 거프는 주먹이라는 이명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거프가 주먹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거프의 전투 스타일이 정통 무투파인 점과 거프의 주먹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까지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은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해적왕 로저는 에이스라는 명검을 사용하며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도 검을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은 모라쿠모기를 사용하며 빅맘은 나폴레옹, 카이도우는 거대한 방망이, 샹크스는 그리폰, 미호크는 흑도요루, 오뎅은 엠마, 시키는 오토와 코가라시, 레일리는 검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강자들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별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센고쿠와 3대장도 순수하게 주먹으로만 싸우진 않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만큼은 순수하게 주먹으로 싸우며 능력자의 실체를 잡아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무장색 패기를 정도를 제외하면 오직 자신의 신체 능력만을 베이스로 전투합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그야말로 주먹이라는 이명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프는 강자들 중 유일하게 주먹을 사용하는 점이 굉장히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프는 사랑이 담긴 주먹은 막을 길이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이 강한 비결을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벤베크맨은 작중에서 지능이 거의 가장 높은 인물이며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인물이기에 벤베크맨이 누구를 평가하면 독자들 역시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후샤마을을 떠나가며
나중에 훌륭한 해적이 되겠어 라고 말하며 루피를 극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에이스에게는 혹평을 쏟아내는데요. 에이스가 샹크스를 찾아와 자신이 흰 수염을 꺾겠다고 말하자 벤베크맨은 크게 당황하였고 이후 칠무의 제의를 걷어찬 루키에서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궁금했는데 그냥 지천에 널린 망상병 환자잖아. 자연계 악마의 열매를 먹고 자신을 무적이라고 착각하는 저래 가지고는 배 한 척의 선장으로 끝날 거야. 아니면 불인이 땔감이나 태우겠지 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이스는 로저의 피를 이어받았음에도 20살의 나이에 삶을 마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황 최고 간부급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벤베크맨의 평가가 정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선장인 샹크스와는 달리 매사 냉철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벤베크맨 역시 샹크스와 비슷한 구석이 많으며 기본적인 마인드는 비슷한데요. 벤베크맨 역시 샹크스처럼 자신들이 해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며 민간인들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무장색 필기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어린아이들을 매우 좋아하며 아이들의 앞에서는 진중하고 냉철하기보단 유쾌하고 재미있는 삼촌처럼 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루피와 우타는 벤베크맨을 잘 따랐으며 벤베크맨 역시 루피와 우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타가 사망하자 벤베크맨은 씁쓸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기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벤베크맨 역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벤베크맨은 보기와는 다르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밝혀졌기에 독자들은 조금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빅맘은 인생 전체를 임신 상태로 살아왔음에도 당당히 사왕에 올라섰으며 카이도우와 함께 탈인간급 신체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렇기에 빅맘이 임신 페널티를 받지 않았더라면 로저 흰수염조차도 상대가 되질 않았을 것입니다. 빅맘은 5세 시절부터 엘바프를 괴멸시킬 만큼 강했으며 세계정부에서는 일찌감치 빅맘의 재능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마더 카르멜을 암살한 이후 빅맘을 납치한 뒤 사이퍼풀과 함께 훈련을 시켰고 빅맘은 20살까지 외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오로지 수련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빅맘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세계정부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기에 세계정부를 위하여 해적들을 소탕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마더 카르멜이 자신과 함께 길러주었던 고아를 만나게 되었고 빅맘은 세계정부에서 자신의 재능을 탐냈기에 마더 카르멜을 암살한 뒤 자신을 세계정부의 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빅맘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세계정부의 최고위층인 오로성에게 그날의 진실을 물었고 오로성은 사소한 것에 목매이지 마라 링링 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마더 카르멜을 납치하고 빅맘을 세뇌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빅맘은 곧바로 마리조아에서 탈출하였고 세계정부에서는 곧바로 빅맘에게 60억 벨이라는 거액의 현상금을 겁니다. 그리고 빅맘의 현상금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세계정부에서 빅맘의 전투력을 로저 흰수염보다 위라고 평가했으며 빅맘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빅맘의 위험성을 사왕보다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예상대로 빅맘은 머지않아 마리조아에 나타났고 세계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빅맘을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임신 페널티, 식타마리 페널티가 없었던 빅맘은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모습을 연출하였고 결국 세계정부는 빅맘 한 명에 의하여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빅맘은 눈물을 흘리며 마더 카르멜 그곳에선 행복하길 이라고 말합니다. 로쿠규는 정상결전 이후 이탈된 해군의 공백을 보강하기 위하여 후지토라와 함께 징집된 새로운 해군 대장입니다. 로쿠규는 세간에서 괴물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에서도 무력과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 대장이 된 인물이기에 무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최근 와노쿠니로 가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킹과 퀸을 잡아오는 업적을 세웠기에 후지토라보다는 현상금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로쿠규는 와노쿠니에서 조금은 추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론적으로 야마토의 공격을 막고도 버텨냈으며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 역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사왕 최고 간부를 애송이 취급하는 자신감도 보여준 인물이기에 추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행보만 보면 93대장보다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93대장보다 명성이 높을 리도 없으니 93대장보다는 현상금이 당연히 낮을 것입니다. 그렇게 로쿠규의 현상금은 키자루 아오키지보다 낮은 금액인 27억 베리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루치카쿠 등과 함께 베가펑크를 사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온 사이퍼폴 요원들은 전투 초반에만 하더라도 세라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하며 베가펑크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투시의 배신과 루피 조로의 활약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세라핌을 재탈취당하였으며 최고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루치와 카쿠마저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잔존 사이퍼폴 요원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가펑크 암살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베가펑크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파시피스타와 유사하게 생긴 쿠마를 모티브로 한 병기가 등장하였고 사이퍼폴 요원은 당황하며 너희 해군 소속이잖아. 정부의 병기가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쿠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곧바로 사이퍼폴 요원 한 명을 잠재웠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사이퍼폴 요원은 감히 동료를 이라고 말한 뒤 쿠마의 모양을 한 파시피스타에게 바주카포를 쏴버립니다. 하지만 쿠마는 이상한 거품 같은 쉴드를 만들어낸 이후 사이퍼폴 요원의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막았고 사이퍼폴 요원은 버블 쉴드다. 베가펑크가 발명한 최강의 방패라는 건가? 정상결전에 쓰였던 프로토타입을 훨씬 능가하는 파시피스타 마크3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파시피스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시피스타는 과거 2년 전 파시피스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웬만한 공격 정도는 쉽게 막을 수 있는 버블 실드라는 새로운 기술을 탑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푸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 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푸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소드의 일원들은 매우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을 한 곳에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 바로 거푸가 날아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해적들이 모인 곳에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해적들은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거푸와 함께 날아온 군함을 프린스 글스 소장이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군함을 안전하게 착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타시기도 타고 있기에 스모커 역시 하치노스 섬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푸의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 되지 않은 일부 해적들은 거푸 자식 용서 못해 저 영감 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해군들은 움직이지 마라 해적들,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해적들 보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하 납득이 안 가는구만, 나도 완전히 녹슬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푸는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보다도 6살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푸의 나이는 78세입니다. 그렇기에 거푸가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사왕급 무력을 가진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푸가 녹슬었다는 말을 하자 해적 한 명은 매우 놀라며 웃기지 말라고 이 이상 파괴하게 둘까 보냐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는 아론 돈클리크 등 이스트 블루에 걸출한 강자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뒤 이스트 블루 내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고 현상금도 3천만 베리를 달성하며 어엿한 해적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더 이상 이스트 블루에서는 이룰 것이 없었으며 더 머무를 이유도 없었기에 위대한 항로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위대한 항로와 이스트 블루를 이어주는 마을 로그타운에 도달하게 되었고 로그타운은 루피가 목표로 하는 해적왕 로저의 고향이자 로저가 처형된 곳이기에 해적들에게는 의미가 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피는 로그타운에 잠시 머무르며 해적왕의 발자취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그타운을 지키던 인물은 해군대령 스모커였고 스모커는 이스트 블루의 최고 문제아 루피가 로그타운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직접 루피를 잡아서 임펠다운으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처음으로 등장한 원피스의 자연계 악마의 능력자이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루피에게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루피를 위기로 몰고 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이 처음으로 마주한 해군본부 소속 영관급 장교인 인물이기에 스모커는 첫 등장 당시에는 세계관 최강자급 포스를 풍겨댔습니다. 폐왕색 패기는 단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전투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폐왕색 패기를 휘감아 공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폐왕색도 휘감을 수 있는 거지? 물었고 카이도우는 그렇다, 극소수의 강자만이 말이지 라고 말하며 극소수의 강자는 폐왕색 패기를 활용하여 전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 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카이도우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것 외에도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며 공격에 활용하는 경지도 존재하며 현재 폐왕색 패기를 방출하여 공격하는 모습
모습을 선보인 인물은 샹크스와 로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패왕색 패기를 고도로 숙련한 이들이 충돌하게 된다면 닿지 않고 충돌하는 것이 가능하며 충돌만으로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패왕색 패기를 극한으로 단련하여 상대방의 견문색 패기를 차단해버리는 경지에 올랐고, 샹크스는 견문사에 견문색의 살인마 등의 이명이 생겼습니다. 세라핌 미호크가 맹공을 퍼붓자 카쿠는 조심해 롤로노아, 내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질질 끌려는 거냐? 말하며 자신들을 풀어줄지 말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CP형 너희의 임무를 물어봐도 되겠나? 라고 물었고, 루치는 7인의 베가펑크를 제거하는 거다 라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말했고, 카쿠는 놀래며 야, 그 베가펑크가 내 눈앞에 서 있잖아 말하며 때로는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샤카는 거기에 더해 스투시가 너희를 배신한 건에 대하여 넌 절대 용서를 하지 않을 테지라고 말하며 스투시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루치는 그래 절대 용서 못한다 라고 말하며 또 다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고, 카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생각은 있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마치 루피와 조로를 떠올리게 CP형의 1인자와 2인자, 밀짚모자 1당의 1인자와 2인자는 어딘가 닮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프론티어 돔이 나미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로는 다급해하며 저건 나미의 비명이다. 4명 다 알아서들 날뛰고 있군. 지켜야 하는 건 베가펑크 7인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며 세라핌들의 습격에 의하여 밀짚모자 1당의 약체들과 베가펑크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샤카에게 루치와 카쿠의 수갑의 열쇠를 요구하였고, 샤카는 루피의 판단을 존중해주며 자네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부디 스텔라를 지켜주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수갑 열쇠를 받은 이후 루치에게 저 4명의 적들을 모두 날려버린 뒤 나한테 못 이긴다고 해서 내 동료와 베가펑크들에게 화풀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루치에게 자신을 이긴 이유가 아니라며 자신의 동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는 멍청아, 그런 도발에 이놈들이 라고 말끝을 흐리며 제 아무리 루치라 할지라도 굳이 루피의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조로의 예상과는 달리 루피의 도발에 걸려들었고, 루치는 바라던 바다 다른 놈들보다도 내가 먼저 죽이고 싶은 건 내 놈이니까 말이다. 내 놈의 동료를 죽이는 건 그 이유다 말합니다. 그리고 루치의 성격상 이 말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며 루피 역시 우선은 이들을 풀어주고 훗날을 생각하기로 결정했기에 곧바로 루치와 카쿠를 풀어주었고 임시 동맹이 체결됩니다. 흰수염이 먹은 악마의 열매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강이라고 불리는 흔들흔들 열매입니다. 그래서 흰수염은 진동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으며 대기를 부숴버리거나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흰수염의 파괴력만큼은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독보적인데요. 흰수염은 가볍게 기술 한 가지를 사용했을 뿐인데 높이가 최소 100m는 넘어가는 해일이 생성되기도 하였으며 바다가 마치 케이크처럼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 티치에게 치명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진동을 이용하여 해군의 공격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모습도 연출하며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티치가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커프와 생고쿠도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며 해병들은 흔들흔들 열매의 공포가 끝나지 않았던 건가? 라고 말하며 경악하는 모습을 보일 만큼 흔들흔들 열매는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가졌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패왕색 패기,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카이도우는 패왕색을 휘감는 것은 패왕색을 소유한 인물들 중에서도 극소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로저와의 대결에서 패의감을 선보이며 악마의 열매 없이 패기로만 세계의 정점에 오른 로저와도 대등한 패왕색 패기를 보이며 흰수염은 패기도 매우 뛰어난 인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잠을 자는 상태로도 칠무회급의 강자인 에이스의 기습을 너무나도 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보이며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도 뛰어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로저와의 대결에서 흰수염은 눈이 빨갛게 변하는 모습이 연출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 중에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는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비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 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상황들조차도 사실상 흰 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에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인자인 인물이며 빅맘에 이은 차기 빅맘 해적단의 선장으로 추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서열상으로는 카타쿠리의 형이자 빅맘의 첫 번째 아들 페로스페로가 빅맘 해적단의 2인자이나 무력, 카리스마, 리더십 등을 모두 고려하며 페로스페로보다는 카타쿠리가 선장이 되는 편이 빅맘 해적단의 미래에도 더 이로워 보입니다. 또한 빅맘 해적단의 선원들 대부분이 차기 선장으로 카타쿠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와노쿠니 전쟁에서 키드와 로우 듀오의 협공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키드와 로우 듀오에게 패배한 이후 마그마로 떨어져 버렸고 꽤 오랜 기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푸딩이 마마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빅맘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토트랜드를 급습하여 토트랜드가 사실상 쑥대밭이 되어버렸기에 빅맘 해적단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 라는 말이 있기에 카타쿠리가 빅맘 해적단이 위기에 빠진 이 순간 빅맘의 의지를 이어받으며 새로운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토트랜드 편 이후에도 필름 레드, 표지 연재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에 재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캐릭터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폐왕 스펙기를 보유한 인물이기도 하기에 리더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훗날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된 카타쿠리가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